자, 차가 없으니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냥 경쾌하게 나가요. 그냥 막 튀어나갑니다. 엄청 스타트가 좋아요. 그냥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모토뱅크 이정동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락빌 250이 드디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전 예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락빌 250에 대해서 최근에도 저희 공식 채널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인증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엔진 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출력 22.4마력 7500rpm, 최대 토크 23.55Nm 5000rpm.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무게예요. 이게 지금 160kg인데, 자, 정확하게 4분의 1이죠. 쿼터, 말 그대로 쿼터, 250cc 꽉 찬 249.8cc인데요. 이 락빌 125와 같은 차체에 이 사양의 엔진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순발력이 좋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물론 큰 스쿠터, 앞뒤로 길고 뭐 장거리 갈 때 좀 편한 큰 스쿠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컴팩트하고 날렵하고 가볍고 도심에서 운영하기 너무너무 편한, 골목에서 슉슉 돌려서 빠져나가기 편한 이런 경량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락빌 250도 저희가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길이는 1980, 너비 770, 높이 1340, 125보다 축간거리가 약간 깁니다. 축간거리가 약간 긴 이유는 아무래도 엔진이 커지다 보니까 마운트 거리가 이제 생기면서 좀 앞뒤 타이어 바퀴의 간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125랑 동일하죠. 뭐 카바류들, 뭐 웬만한 것들이 다 부품이 호환될 정도니까. 자, 그리고 락빌 125 대비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튜브리스 스포크 휠, 그리고 도립식 프론트 샥, 타이어 공기압 센서 기본 장착,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파킹 브레이크, 일명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이드 스탠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언덕이나 내리막에 주차를 했을 때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소비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 599만 원이고요. 사전 결제 예약자에 한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자, 사전 결제 예약이 뭐냐면 계약 시점에 20% 결제를 하시고 출고 전 약 25일 전에 잔금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599만 원 기준에서 현금 할인 60만 원, 두 번째 15만 원 상당 UM 정품 롱스크린 무상 업그레이드. 자, 이게 지금 순정 상태예요. 숏실드. 근데 대부분 롱실드로 많이 바꾸시잖아요. 추가금을 내시고. 그런데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10만 원 상당 철제 탑박스 브라켓 무상 업그레이드. 자, 지금 상태는 순정 상태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죠. 근데 대부분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시든 전문적으로 배달업을 하시는 라이더든지 간에 거의 무조건 탑박스 하시잖아요. 그래서 탑박스를 장착하기 위한 철제 브라켓, 10만 원 상당의 철제 브라켓을 무상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퍼가드 15만 원 상당의 범퍼가드입니다. 자, 이 넘어졌을 때 차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드레스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가 약간 좀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할인 받고 꼭 필요한 옵션들을 장착하시는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499만 원에 구매를 하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락빌만의 특별함이 있죠.
저희 락빌 125나 락빌 250 같은 경우에 별도의 안개등을 구매하셔서 또한 별도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번거로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순정형으로 출고 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물론 유상이긴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주 좋은 안개등을 순정형으로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구조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즘 내 몸이 소중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나를 위해서 안개등 많이 설치하시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구조 변경 필요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느낌. 지금 뭐 아주 크진 않는데 풀페이스 엑스라지 헬멧은 아니더라도 한 라지 정도 사이즈는 들어갑니다. 문을 닫을 때, 의자를 닫을 때, 트렁크를 닫을 때 살짝 위에가 걸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다.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USA Originated,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버튼유들, 이게 백라이트가 있어서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잘 보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순정 비상등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5랑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네요. 250은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편리한 기능 중에 한글 지원이 된다. 그래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냥 메뉴를 쉽게 모드 조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락빌 250이 오로지 한국과 터키에서만, 오직 한국과 터키에서만 250cc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한국은 보험 체계가 250이냐 300이냐의 차이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보험 다이렉트 보험에서 가보험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250cc냐 300cc냐의 차이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린 친구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 20살, 19살, 21살, 22살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배달보험 유상으로 했을 때 최대 한 300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요. 단순히 250cc냐 300cc냐의 차이로. 근데 물론 나이가 조금 올라가면,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게는 100만 원 이상,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00cc와 250cc의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출력 차이가 그 정도로 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250cc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타면 오토바이 한 대값 빠지는 거 아닌가요? 보험료가 이 정도로 차이 난다면 250cc가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간략하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속성으로 주행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주행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60도 전원도 켜고, 자, 편리한 스마트 키 전원 켜고, 자, 출발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125, 락빌 125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락빌 시리즈 중에 이제 250cc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 125랑 특별히 다르다고 느껴지는 점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외형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부품, 헤드라이트, 프론트 커버, 사이드 커버, 바디 커버, 앞뒤 깜빡이, 브레이크 등 할 거 없이 웬만한 부품, 외형적인 부품들은 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에 125 탔을 때랑 비교해서 그냥 단순히 이 영상만 보신다면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차이인지 구분을 못 하실 텐데, 예, 250cc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터키만 제외하고는 300cc로 출시를 하는데, 한국에서 250cc로 출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보험 체계, 한국의 보험 체계, 뭐 보험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펙상으로 봤을 때 300cc나 250cc나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성능 차이가 있거나 뭐 재원상 수치가 높고 낮고 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250cc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이유는 원체 가벼운 이 경량 스쿠터잖아요. 이게 250cc 쿼터급인데, 정확하게 쿼터죠. 4분의 1이니까 꽉 찬 250cc, 249.8cc인가 그러는데, 이게 이 조그만한 차체에서 이게 엔진이 크다 보니까 되게 경쾌합니다. 되게 가볍게 나가고 코너링도 좋고,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요소 중에 특별히 다른 점은 또 그거 있죠. 휠, 예, 프론트 휠과 리어 휠이 튜블리스 스포크 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도립식 프론트 샥으로 되어 있고, 리어 샥 같은 경우는 125는 가스 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가스 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아까 전에 영상을 틀기 전에 뭐 턱을 넘거나 뭐 요철을 넘고 할 때 뭐 전혀 거리낌 없이 오히려 125의 가스 샥보다도 훨씬 더 승차감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외형은 완벽하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좀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도 무게지 않을까. 예, 엔진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똑같은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무게 차이가 벌써 한 15kg 정도 납니다. 예, 이게 중량이 한 160kg 정도 돼요. 예, 160kg인데 이 쿼터급 엔진에 160kg, 예, 이 자그마한 자체에 이 꽉 찬 250cc로 밀다 보니까 너무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이게 확실히 좀 뭔가 무게 배분이 기분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25도 되게 밸런스도 좋고 뭐 하나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꼈었는데, 250은 중량감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좌우로 기울일 때도 보면 확실히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뒤에서 무거운 엔진이 살짝 더 눌러줘서 이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예, 기분상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묵직해요.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느낌. 그리고 가속도도 보면은, 자, 차가 없으니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냥 경쾌하게 나가요. 그냥 막 튀어나갑니다. 엄청 스타트가 좋아요. 그냥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동대 세팅이 뭔가 저속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느낌? 그래서 스타트, 신호등 사이, 뭐 골목골목에서 이게 이렇게 좀 로컬에서 탈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저속 세팅이 강화가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레저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뭐 배달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장거리를 타시거나 좀 이렇게 앞뒤로 긴 축간거리가 긴 차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포르자 300, 350 이런 차량들, 그런 차량들처럼 좀 앞뒤가 길고 축간거리가 긴 대신에 어디 장거리에서 쭉 크루징하기가 편한 차들의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장거리를 못할 바는 아니겠죠. 뭐 어디라도 전국 투어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로컬에서, 수도권에서 시내 신호등 하나씩 건널 때, 요럴 때 최고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속의 중점은 없는 느낌. 예, 물론 지금 완전 뻥 뚫린 데서 최고속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것저것 모델을 많이 타본 저로서 제가 볼 때는 저속 스타트 세팅이 강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경량 맥시 스쿠터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짧아요. 앞뒤가 짧고 조그매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25로는 한계가 있는데 뭔가 커터급, 최소 커터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큰 오토바이, 무거운 오토바이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만 짧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골목에서도 슝슝 돌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최대한 주간거리가 짧고 최대한 경량화된 오토바이를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 모델을 런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레저용으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해도 으뜸일 것 같고요. 배달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고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계기판 락빌 125하고 동일합니다. 7인치 풀컬러 TFT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어디가 살짝 빵꾸가 났나? 살짝 바람이 빠졌나? 모자라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125cc TFT 계기판하고 동일하고 디스플레이에서도 한 화면에서 웬만한 정보들을 특별히 모드 변경 없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게 친절하게 기본적으로 RPM 게이지, 속도, 주유 게이지, 총 주행거리, 그리고 볼테이지, 시간, 그리고 수온도까지, 엔진 온도까지, 냉각수 온도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우 편리하고 시인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경쾌해요. 여기 땡기면 막 화를 내면서 나가요. 앞으로 앙칼지게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자, 그리고 구동계 락빌 125 같은 경우는 구동계가 PCX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동계적인 소모품적인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0cc이기 때문에 구동계도 당연히 락빌 125하고는 다르고요. PCX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웬만한 부품을 한국에서 재고를 가지고 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즉각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요. UM 모터사이클 파츠 코리아 용산에 있는 HK 바이크에서 부품 관련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사용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최대한 없으시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부품 관련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5하고 부품이 호환된다는 것 자체가 판매자 입장에선 되게 좋아요. 그 이유는 모델이 바뀔 때마다, 색상이 바뀔 때마다 커버류라든지 뭔가 이런 부품을 따로따로 가져가야 되는데, 외장 부품이 웬만한 것들이 125하고 호환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국내 판매처인 HK 바이크에서도 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쪽을 보시면 락빌 125하고 다른 점은 여기 이 부분이 킬 스위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125는 아이들링 스탑 온오프 기능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락빌 250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킬 스위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스위치 박스를 보면 그 부분 말고는 예, 거의 100% 동일합니다. 예, 야간 시에도 예, 백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고요. 자, 신호등이 바뀌면 가속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안 칼집니다. 쫙쫙 뽑죠. 자, 브레이크 성능. 아이고. 그리고 락빌 125와 동일하게 앞뒤 ABS 2채널, 그리고 TCS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레버, 좌우 레버가 조절식 레버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추가된 점은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장착입니다. 예, 편리하겠죠. 내리막이나 오르막길에서. 자, 파킹 브레이크 기본 장착. 이 부분이 125랑 다르네요. 핸들 바도 똑같고, 뭐 마스터 실린더 똑같은 것 같고, 좋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시내에서 부담이 없어요. 160kg인데 웬만한 125cc들이 뭐 요 정도 무게 아닌가요? 155kg, 160kg. 예, 근데 250cc 쿼터급의 160kg면 예, 이건 뭐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배달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125랑 이건 다르네요. 백미러 갖다 꽂아서 조립은 되겠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네, 125의 백미러 그냥 일자였었는데요, 그쵸? 그리고 참고로 이 ABS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예, ABS가 강제 오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TCS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예, TCS도 강제 오프가 됩니다. 자, ABS와 TCS를 강제 오프하고 어느 정도의 임도를 주파를 해야 될 때는 예, ABS나 TCS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더 위험하고 제대로 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미끄러운 임도나 흙길, 모래길을 갈 때는 TCS와 ABS를 강제로 끌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어샥이 너무 좋아요. 상대적으로 시트는 조금은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 약간 하드한 느낌. 조금 더 푹신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약간 시트가 살짝 하드한 느낌을 리어샥에서 충분히 받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거부감이 들거나 예,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어느 정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ABS가 잘 꺼졌나 하고 브레이크 잡아보니까 잘 꺼졌습니다. 쭉 미끄러지네요. 이런 기능, 세세한 기능들 하나하나가 실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달 용도로 아스팔트 위에서만, 도시에서만 타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예, 레저용으로 사용하시면서 뭐 바이크 캠핑을 하신다든지 모토 캠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임도 주행을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 요런 기능 하나가 굉장히 좋죠. 편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퓨즈 박스에서 ABS의 퓨즈를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ABS 작동을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동작 하나로, 버튼 하나로 기능을 끄고 켤 수 있는 이런 기능 자체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눕힐 때도 너무 좋습니다. 밸런스 너무 좋고요. 자, 정차했을 때 TCS 버튼과 ABS 버튼을 한 번씩 가볍게 눌러주니까 다시 활성화가 됐죠. 예,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기판에서 ABS든 TCS든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고, 아무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다,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뒷브레이크 잡아보면 예, ABS 개입 잘하고 있고요. 자,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주행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더 롱텀으로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약식으로 주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우리 락빌 250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표 번호나 이메일이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